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환경윤리 논쟁에 대한 OX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인가? 5. 칸트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있다고 보고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가? 5. 칸트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며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인간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한가? X. 칸트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의 대상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보고 종차별주의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5. 칸트는 이성이 없는 자연물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는가? X. 칸트는 생명 없는 존재, 즉 무생물의 파괴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는가? 5. 칸트는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에 인간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한가? X. 칸트는 자신 이외의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5.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인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X.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5. 칸트는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물학대는 인간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5. 칸트는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도덕성의 이로운 소질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므로 인간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인간이 유정적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의무에 어긋나는가? 5. 칸트는 인간이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X. 칸트는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칸트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인간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5. 칸트는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5. 칸트는 이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5. 칸트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며 인간만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인가? X. 싱어는 도덕적 지위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이 아니라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X.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인가? X.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기준이지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행위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는가? X. 싱어는 식물이나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5.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자로서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5. 싱어는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한가? 5.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가? 5.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며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5. 레거는 어떤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X. 레거는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X. 레거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레거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X. 레거는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되는가? X. 레거는 삶의 주체는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X. 레거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부 동물로 보았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5. 테일러는 어떤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X. 테일러는 동물도 고유의 선을 지닌 생명체이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X.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테일러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모든 생명체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5. 테일러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목표 지향적 활동의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X. 테일러는 목표 자향적 활동과 동시에 고유의 선 존재 여부가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X. 테일러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개별 생명체로 보았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X. 테일러는 개별 유기체뿐만 아니라 생태계도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되는가? X.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5.
테일러는 생명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한가? 5. 레오폴드는 인류는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종차별주의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인가? X. 레오폴드는 대지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에 의해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5.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가 자원의 변경과 관리 및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는가? 5. 레오폴드는 인간은 토지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는가? X. 레오폴드는 자연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는가? 5. 레오폴드는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고 보았다.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한가? X. 레오폴드는 자신 이외의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존중,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5. 레오폴드는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전일론적 관점을 지녔다.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5.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X.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과 동물 등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장해야 하므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는가? 5.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